비흡연자에 비해 3배가 높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 보이죠? 근데 정답은 도대체 언제부터 다시 골다공증 치료 받아도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안녕하세요. 서울K치과 대표 원장 김성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와 전신질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플란트와 가장 관련이 있는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당뇨라는 것은 혈액성의 혈당이 이제 높은 건데, 그 기준이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기준이 7입니다. 7을 넘기면 일단 내과에서 혈당 조절을 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세가 좀 많이 높으신 분은 8 이하면 어느 정도 임플란트 식립하는데 다른 전신질환이 없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연세하고 상관없이 8 이상이면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합니다. 설사 식립을 했다 해도 임플란트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내과에서 일단 혈당 조절을 하고 조절된 수치를 확인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뇨가 왜 실패하게 하는지 그 큰 3가지 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당뇨가 있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액 속의 면역세포가 이 상처 부위, 임플란트 수술을 한 그 상처 부위로 이동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세포 자체가 이동이 안 되니까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그리고 두 번째, 이 뼈라는 거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당뇨가 생기면 이 콜라겐 구조가 굉장히 이제 취약해지고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재생이 안 되는 거니까 또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농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치주 조직을 파괴도 하고 치유가 잘 안 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잇몸뼈하고 임플란트가 결합하는 치유 과정에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임플란트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꼭 저희는 이제 당뇨 환자분이 오시면 당 수치를 꼭 확인하에 이제 안전한 수치이면 수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성 치주염이 있는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돼서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치주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치주염이 있는 환자는 당뇨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잇몸 질환이 취약하고 잇몸 질환을 치료를 하면 당뇨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논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치주염이 있는 환자는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뇨가 있는데 잇몸 염증이 있다, 그러면 꼭 치주 치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 조절도 해야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당화혈색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혈액 속에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있고, 이 헤모글로빈에 당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요 수치를 재는 게 당화혈색소의 검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적혈구의 수명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하면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내가 밥을 먹었는데 혈당이 확 올라갔다, 난 원래 평소에는 정상인데 오늘만 그랬다, 이게 아니고, 요거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 혈당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수치를 알아야만 저희가 이게 8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고 임플란트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서 당화혈색소 검사 수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7 이하로 유지돼야만 임플란트 심는 데 유리하고, 연세가 아주 높으시다면 8 이하까지라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흡연을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흡연이 임플란트 실패율이 비흡연자에 비해 3배가 높습니다. 3배.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최대한 담배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담배의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 잇몸 뼈의 골 무기질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가 단단해야 되는데 무기질이 빠져나가면 푸석푸석하고 약하겠죠. 두 번째, 아까 그
이전 편에서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골모세포, 조골세포, 파골세포 이런 세포들의 영향을 주어서 뼈를 만드는 과정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파골세포, 뼈를 흡수하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뼈를 또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있는 뼈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혈관이 만들어져야 그 혈관에서 세포들이 와서 이런 일들을 할 텐데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뼈의 성성을 손상시킵니다. 치유를.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셨다. 그러면 사실은 임플란트 심기 전부터 좀 금연을 해주시고 심고 나서도 금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기간은 말씀드리면 수술 전 최소 일주일 정도는 금연을 해주시는 게 좋고 수술 후에는 4주가 가장 뼈가 많이 생기는 시기이거든요. 6주까지는 금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금연은 어렵다. 그러면 한갑을 태우시던 분이라면 10개 이하로. 10개 이하가 그래도 영향을 좀 덜 미칩니다. 흡연은 금연은 요 기간만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골다공증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골다공증 치료에 쓰는 일부 약물들이 악골의 치유에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가지 종류의 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뼈, 두 번째 뼈, 세 번째 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가운데가 뭔가 이렇게 하얗게 뼈가 많죠? 듬성듬성 있죠? 이 어디가 뼈인지 어디가 이 공기인지 차이가 안 나죠? 임플란트를 우리가 심는다면 여기 심었을 때랑 여기 심었을 때랑 여기 심었을 때 어디가 좋을까요? 이게 제일 좋아 보이죠? 근데 정답은 여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가 심고 뼈가 재생되려면 혈관도 있어야 되고 세포들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 혈관이 보입니까? 그냥 다 무기질입니다. 다 무기질. 그러니까 세포 성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치밀한 것도 안 좋고 너무 단단한 무기질이 없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있는 게 제일 좋은 뼈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임플란트를 심어서 고정을 얻기가 힘들고 또 치유가 돼도 좀 약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골다공증 치료에 쓰는 약이 대표적인 게 비스포스네이트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이 약이 원리가 뭐냐면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에 작용을 해서 파골세포가 뼈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을 계속 1개월,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약을 투여받거나 주사를 맞거나 먹게 되면 뼛속에 이 성분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우리 입안에 악골에 이를 발치했다거나 임플란트를 심었거나 상처를 뼈에 냈을 때 이게 아물지 않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물원즈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일어나면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스포스네이트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 동안 약을 먹었는지, 악골 괴사 가능성이 있다면 임플란트를 못 심게 되고 큰 병원에 전원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0.04% 이하로 높진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안 낫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꼭 치과에 알려주셔야 되고, 이제는 일반 내과 쪽에서도 이 물원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대체 약물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비스포스네이트를 알약으로 드신 분들은 4년 이하 동안 드셨다면 치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4년 이상을 드셨다면 3개월 동안 약을 끊고 나서 치료를 하게 되고, 이 비스포스네이트란 약을 주사로 맞으면 축적이 확실히 많이 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이 비스포스네이트 주사대는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비스포스네이트 주사제가 아닌 데노스맙이라는 약제, 요거를 맞으시면 6개월만 중단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과 치료, 임플란트 치료를 할 계획이 있다면 데노스마, 프롤리아라는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그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아닌 랄록시펜이라는 약제도 있고 포르테어라는 약제도 있고 이런 약제들을 맞는 게 좋고 일반적인 내과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임플란트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약제를 바꾸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렇게 약제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약을 끊고 도대체 언제부터 다시 골다공증 치료 받아도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3개월 정도는 골결합이 되고 한두 달 정도 경과를 보고 나서부터는 다시 약을 드셔도 무방할 거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전신질환과 치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당뇨, 그 다음에 연세가 많은 여성분들이 주로 앓고 있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흡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